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 저고요. 그리고 오디오 평론가 오승영 씨와 함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 하는 북실업 스피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델들인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대별로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와피델 에보 시리즈 에보 4.2가 준비되어 있고요. 미션 같은 경우는 미션 ZX1, ZX2 그리고 그 다음은 엠피온, 아르곤 제로와 헬륨 510 그리고 비엔나 어쿠스틱 주빌리 그리고 스펜더 A1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골드 100 그리고 PMC 2521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2521은 상위 기종하고 비교 차원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는 하는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PMC 같은 경우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데에서는 참고적으로 테스트만 하고 가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 오디오까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테스트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를 했어요. 사실 이제 영상 자체에서는 지금 이 모습만 나오지만은 저희가 이 제품들을 각기 다른 장소,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 그리고 앰프 매칭은 유니슨 리세치와 아캄 이렇게 두 가지 앰프를 사용을 했고요. 음악은 이제 각기 좋아하는 음악과 테스트 음악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다른 조건으로 무려 3일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 테스트를 상당히 공을 들여서 테스트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리 저희들이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한 번만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무려 다른 조건으로, 각기 다른 조건으로 3번이나 테스트를 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션 디자인 정말 잘 나왔어요. 네. 디자인 잘 나왔고 제가 듣기에는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리가 전혀 답답한 정도는 아니에요. 소리가 절대 답답하지 않고요. 그리고 섬세하면서 화사하고 전혀 자극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약간 칼칼하고 아무리 선명하더라도 약간 칼칼하고 자극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보다는 미션처럼 약간 아주 특출날 만큼 선명한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좀 매끈하면서도 감미롭고 화사하고 섬세한 이런 스타일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도 고음을 되게 선명하게 만드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더 선명한 스피커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단히 음악적이냐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걸 약간의 왜곡이 섞인 좀 귀에 잘 꽂히게 만든 스피커들을 한다면 미션은 굉장히 스피커가 오래된 회사거든요. 스피커 오래 만들어 본 회사고 자기들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아주 지나치게 쨍하게 난다거나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좀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지도 않고 딱 굉장히 중립적이면서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가 표현하려는 걸 잘 내는 그런 스피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디자인 보면 알겠지만 이게 원래 미션 스타일을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모던하게 잘 만들어냈고 소리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이 스피커가 뒷길이가 꽤 깊은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과장된 저역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딱 고역하고 밸런스를 잘 맞춘 저역을 적당히 다이나믹하게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얘가 저음이 저는 이 스피커가 이전에도 저희가 이거 여러 번 지금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오늘 들어보기 전까지는 얘는 저음이 그렇게 단단하거나 풍부한 스피커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는 저음도 상당히 좋아요. 그때 저음이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도 뭐 이렇게 과도하게 나 이렇게 저음 잘 낸다 이렇게 막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한계까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면서도 항상 저음이 좋은 스피커는 아니지만 그렇죠. 구조적으로 저음이 잘 나올 만한 조건을 잘 갖췄어요. 뒷길이를 그 정도 갖추고 뒤를 공면 처리했다는 거는 베이스가 충분히 해상도를 가지고 이만큼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런 디자인으로 읽혀졌어요. 그리고 저음 유닛이 알루미늄이에요. 진동판이. 네, 맞아요. 금속이에요, 알루미늄이고. 그래가지고 앰프가 좀 받쳐주기만 하면 충분히 좋은 저음을 낼 수 있는 스피커의 구조를 갖추고는 있죠. 번외로 말하자면 앰프에 따라서는 저음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보면 되고요. 뭐 구동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쉽게 나와요, 소리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앰프만 물려도 화사하고 섬세한 소리는 잘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스피커의 표현을 그 뭐 직접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스피커가 좀 어렵게 나오는 소리가 어렵게 나오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좀 뻣뻣해지죠. 네, 품질이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약간 까랑까랑해지고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만 품질이 높은 그런 스피커들이 그런 있는가 스피커는 하면 아니죠. 미션은 얘는 되게 쉽게 나와요. 절대 소리가. 미션은 그런 스피커는 아니죠. 그냥 반응이 빠르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쉽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반응이 빠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스타일은 물론. 아니고 반응이 빠르다는 거랑 또 그렇게 단정하다는 말하고는 좀 네. 다르긴 하죠. 살짝 이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약간씩 겹쳐져서 이렇게 감미로운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답답한 정도까지는 네.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얘기가 제가 바로 이어서 할 이 스피커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단점이 네. 될 수 있죠. 그 적당히 소리를 매끈하게 연마시키는 과정에서 위아래 대역이 이거보다 훨씬 비싼 스피커들하고 고급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음새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발견이 되긴 해요. 네.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약간 답답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죠. 답답한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답답한 거는 그 높은 대역에서의 연마된 느낌인 거고 대역 두 개가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거는 일체화가 이렇게 좀 내부 크로스오버의 문제라던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잘 만든 스피커에 비해서 크로스오버가 조금 이음매가 조금 떨어진다 이 정도 굳이 흠을 잡자면 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흠을 잡을 만한 그 정도 품질은 아닙니다 물론. 이거 오늘 들어보니까 느낌이 전에 들었을 때에 비해서 더 나은 것 같아요.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워낙에 저는 블랙 색상은 원래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화이트 색상 디자인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이트 단 블랙을 오히려 저기다 블랙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블랙도 저기 있습니다. 화이트가 잘 어울리고요. 예. 한 가지 주의사항이라면 다른 얘기를 하셨죠. 트위터가 밑에 있으니까 예. 이걸 뒤집어서 넣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원래 위치는 트위터 어떤 분들은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그런 쓰는 분들이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건 자기 맘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요. 이거를 위에 큰 걸 붙이고 아래쪽에 조그만 걸 붙인 이유가 있어요. 대신 이거를 제대로 들으려면 밑에 스피커, 밑에 트위터가 반사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판판한 면에 바로 붙여서 이렇게 놓으면 반사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밑에 면을 최대한 스피커 면적을 넘지 않게 해준 어떤 스탠드를 쓴다던가 그런 세팅을 해주면 소리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시면 아주 굉장히 저희가 들은 것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낼 수도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와피데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와피데일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게 큰 차이 에보 4 시리즈입니다. 에보 4 시리즈고 저희가 방금 테스트해본 제품은 에보 4.2 제품인데요. 독특하게도 가격은 저렴한데 가격은 그다지 경쟁 대상에 비해서 그다지 비싸지 않은데 대형 AMT 트위터가 들어가 있고요. 게다가 3웨이 구성이에요. 3웨이 구성. 그게 좀 특이하죠. 네, 체구도 큰 편이고요. 북실프 스피커에 비해서는. 출전 선수 중에 유일한 3웨이죠. 네.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와피데일은 우리가 아는 8, 90년대에 주로 이제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와피데일 하면 뭐로 상징이 됐었냐면 저음이 굉장히 잘 나오는 사이즈에 비해서 저음을 굉장히 품질도 좋지만 풍부하게 나왔었죠. 아주 풍부하게. 저음이 네. 야간감이 아주 충분해서 존재감이 있는 그런 스피커였어요. 근데 그 전통이 여기도 계속대로 내려와 있는 거고 지금 3W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저음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지금 사이즈보다 더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그런 저음이 쏟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AMT까지 갖춰서 처음에 스피커를 들었을 때 이렇게 들리는 소리 고음하고 저음이 상당히 귀에 잘 꽂혀와서 굉장히 좀 소리가 아주 강렬해요. 처음에. 시원시원하죠. 네. 시원시원하죠. 강렬하고 그러니까 사실 예전 와피데일이 이 정도까지 시원시원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런 소리는 아니었죠. 당연히 그때는 훨씬 이제 발전한 소리라고 전형적인 생각이 되고. 소프트홈 트위터였기 때문에 근데 AMT가 들어가면서 엄청 시원시원해졌어요. 네, 당연히 지금. 소리도 선명해지고 예. 굉장히 명쾌한 소리를 내죠. 그리고 이제 저음의 느낌은 제가 듣기에는 지금 사이즈나 이런 거에 기대치에 비해서 그렇게 호방하다거나 강력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전형적인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게 이제 스케일이 오해가 크네요. 있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북실프형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스피커 어찌됐든 북실프형 스피커인데 북실프형 스피커 치고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듯한 바로 그런 그거예요. 넓이가 넓은 소리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그러니까 나오고 우리가 있어요. 보통 스케일이 큰 저역이라고 하는 스케일이 넓고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작은 체구에서 다이나믹하고 막 파워풀한 저음이 나오는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이 스피커는 그런 파워 핸들링이 큰 그런 저음이라기보다 더 큰 스피커, 눈을 감고 들으면 이 체구보다 더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음 같은 그런 스케일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특징을 세세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AMT 트위터가 있어서 그런지 소리의 세세한 능력도 분명히 좋아요. 세세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분석적으로 소리를 내는 능력도 좋아요, 분명히. 네. 그렇죠? 전에 없던 와피데일에서는 못 보던 전에 와피데일에서는 전혀 없었던 그런 세세하게 소리를 내주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생동감이 있고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좀 이채롭고요. 와피데일 치고는요. 그리고 제 느낌상으로는 이거 하나로 뭐 거실에서 써도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로 무슨 뭐 저 음악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볼륨 좀 올려놓고 그런 용도로 홈셔터용으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 대형 스케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큰 공간에서 써도 된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 오늘 저희가 테스트한 제품들 중에 얘보다 훨씬 더 작은 제품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그 작은 스피커들은 거실에서 사용했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와피데일 지금 4.2는 그냥 거실에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충분하죠. 그런 정도의 느낌이 나옵니다. 만약에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완벽하진 않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가격을 뛰어넘는 성능을 만들다 보면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은 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다른 성능을 강화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빠져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3W를 달았으니까 이 가격에 사실 3W 만드는 게 유닛 가격만 없죠, 해도 거의 없죠. 유닛 가격만 해도 거의 가격에 근접할 정도로 잘 알려진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아직 충분히 에이징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아까 고음하고 저음이 먼저 들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간에는 중역대가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중역대는 조금 고역이나 저역만큼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저희가 지금 들었을 때 중역대가 좀 더 살집이 있고 좀 도톰하면서 매끄럽게 좀 나와줬으면 존재감 있게 좀 더 그러면서 나와주면 좀 더 온기감도 좀 더 더해줬으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스피커가 에이징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미드레인지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이제 워낙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스피커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에이징 상태라든지 컨디션을 전부 다 균일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웠다. 그런 측면에서 와피데일이 지금 저희가 경험상 듣기에는 에이징이 좀 되면은 그런 매끄러움이나 나아지겠죠. 볼륨감이나 그런 온기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아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당장에 듣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느껴진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투웨이로 아니고 굳이 쓰리웨이로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굳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쓰리웨이를 만들어서 투웨이에 없는 그런 중역대 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가격 대비 성능이 진짜 대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제가 느끼기에는 얘도 약간 지금 상태에서는 살짝 왜인지 차갑게 느껴져요. 살짝. 미드레인지가 있는데 미드레인지가 꽤 큰 게 있는데 이게 미드레인지 재질이 실크돔으로 존재감. 실크돔으로 저게 한 3인치 될까요? 2인치, 최소한. 2인치, 3인치, 2.5인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매끄러운 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약간 아직은 살짝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생동감은 있지만은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한데 그 부분만 좀 개선이 되고 중저음이 조금만 더 중저음으로 이어지는 매끄러움만 이어지면은 굉장히 우수한 음악 듣기에 좋은 스피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있어요. AMT 트위터를 달고 미드레인지가 있는 경우를 잘 지금 생각해봤는데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별로 없죠. AMT 트위터의 그 선명도랑 표현력이 워낙에 좋다 보면 그 밑에 대역이 그걸 쫓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로스오버나 네트워크에서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 부분을 약간 베이스를 올려준다던가 이퀄라이징을 처리를 해서 이런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인위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와피데일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들어보면서 근데 이게 좋아지길 바랄 수도 와피데일이 있고요. 지금 에보 4.1이라고 해가지고 더 싼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성비는 진짜 정말 좋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3웨이를 달고 이 정도 소리를 내는 스피커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나무니를 잘 살려서 무늬목이에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무늬목의 품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품질은 아니지만은 좋아 보여요. 뭐. 이게 어마어마한 품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은 시트지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시트지기 때문에 무늬목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류트형으로 커브를 이렇게 다 공면 처리했고 공면 처리한 게 네. 굉장히 그래도 공을 많이 뒤로 들인 갈수록 거죠. 좁아지고 네. 그런 디자인도 참 보기에 어디에다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주빌리 이 제품은 얘네들이 25년입니까 뭐 30주년입니까 뭐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버서리 버전. 예, 이제 특별히 나온 제품인데 디자인 자체는 구형 하이든하고 거진 동일해요. 그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캐비넷이라든지 디자인 자체는 구형 하이든하고 거의 그걸 기본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나왔는데 튜닝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하고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스피커들 대비 음색이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르죠. 워낙에 개성이 있고 예, 그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예. 참 이쁜 소리를 내죠. 그쪽이라면 어떤 쪽이죠? 그 고운 소리를 내는 쪽. 네. 감미롭고, 그렇죠. 뭐. 우아하고, 진하고, 이런 소리를 찾는 사람한테는 이거보다 사실 나은 대안이 몇 개 없을 정도의 부드럽고 농밀하고. 그렇죠. 예.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들어보기로는 좀 더 가격이 비싼 하이든 그랜드 뭐 심포디 에디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하이든,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기존 하이든보다도 오히려 그런 매력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엔나 아코스틱이 그냥 말 자체, 회사 이름, 브랜드만으로 봤을 때도 딱히 잘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느낌적인 느낌하고 잘 매칭이 잘 되는 8, 거죠. 90년대 그 예, 비엔나 커피 예. 딱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적인 느낌. 예. 너무 우아하고 감미롭고. 아마 예. 그런 거를 비엔나 커피 맛이다 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닐까 예, 싶을 정도로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이제 술술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제 요즘 예를 들어서 대중가요, 뭐 힙합, 뭐 뉴에이지, 뭐 테크노, 댄스 음악,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음악에 특화된 스피커는 아니에요. 그런 음악에 특화된 스피커도 아니고 뭐 소리를 내려 이렇게 딱딱딱 끊고 맺고 그러는 그런 스피드감도 좋은 스피커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그렇게 답답하냐? 답답하지는 않아요. 또 절대로. 그렇진 않죠. 절대로 답답하지는 않아요. 뭐 아까 바이올린 뭐 협주곡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봐도 바이올린의 그런 질감 표현도 대단히 우수해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될 만큼 클래식 악기에 대한 표현력은 또 너무 좋아요. 보컬곡도 좋고. 예, 이 스피커가 잘하는 장르 중에 하나니까. 예, 예. 뭐 글쎄 그 스피커도 그렇고 오디오라는 게 그렇죠. 전 장르를 다 잘하려면 결국 가격이에요. 그렇죠. 저음도 잘 나와야 되고 저음도 정확해야 되고 고역은 또 이쁘기도 하고 정확해야 되고 그러면 최고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취향을 알고 오디오를 사는 게 중요한데 이 스피커가 힙합을 못 내냐면 잘 나오죠. 잘 나오는데 이거보다 심지어 좀 가격이 이거보다 비싸지 않더라도 고역을 헤쳐가면서도 딱딱 끊어지는 그런 앰프와 스피커로 조합을 한 거랑 비교하자면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스윗한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탁탁 끊어지고 좀 왜곡이 있더라도 아주 강력한 저음이나 이런 소리 나는 걸 힙합에 맞는 스피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이 주빌리는 그쪽보다는 좀 더 이쁜 소리가 더 특화된 스피커란 얘기지.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곱고 우아한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러면 나는 종종 대중가요도 들어야 되고 팝 음악도 들어야 되고 락 음악도 좀 들어야 되고 들을 수 힙합도 있어요.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힙합이라든지 락 음악은 절대로 못 들어줄 정도냐? 그 정도는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닌데 아주 이제 최고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물론이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좀 이런 특화된 차별화된 독보적인 그런 마력의 음색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비엔나 커피 얘기를 했지만 이걸 튜닝한 이 회사 사람들은 바이올린 소리나 사람 목소리 같은 거를 그 소리를 굉장히 남들보다 월등히 더 이쁘게 내는 법을 그런 잘 귀를 이해하고 갖고 있는 있어서 거죠. 예. 그 소리를 내려고 끊임없이 튜닝을 해서 네. 만든 스피커가 아닌가. 대단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력을 깊게 갖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이거 만든 분들이 만약에 뭐 요새 유행하는 제이지나 또 뭐 진짜 그
유명 힙합. 웨스트 코스트 힙합을 예. 좋아하는 분이었다 그러면 네. 바이올린 좋아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였다 그러면 이 가격에 사실 이런 스피커를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고 네. 이런 이쁜 소리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쪽에 특화된 어떤 그런 튜닝을 하는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바이올린 소리도 그렇지만 아까 그 보컬 들어봤지만 보컬도 굉장히 아, 이쁩니다. 보컬도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네. 그 야금으로 살짝 사람이 옥탑을 타고 넘다가 감미롭죠, 감미롭. 야금으로 가면서 살짝 사라지는 그런 우리 그라데이션이라고 종종 하는데 네. 개조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야금을 살짝 떨리는 부분 같은 걸 묘사하는 거는 섬세하고 감미롭죠. 네. 어떤 면에서는 실제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이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녹음으로 효과를 낸 거를 그대로 살리는 그런 이쁜 소리를 아주 잘 내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소리는 만약에 다른 더 고성능의 더 비싼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버가 됐든지 메인이 됐든지 뭐 작은 방이 됐든지 거실이 됐든지 항상 한 번 찍으면 귓가에 맴돌면서 머릿속에 떠올릴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음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음질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를 떠나서 논하는 대신에 항상 한 번쯤은 이렇게 그리워질 것 같은 그런 음색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예, 예. 이거는 스피커가 뭘 꼭 정확해야 되냐? 네. 하루에 그냥 이 찌든 피로를 잊고 집에 와서 털썩 누웠을 때 이 소리를 들으면 야 그래 내가 내일 또 힘을 내서 일을 해야지. 좀 나긋해지는 네.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다 풀어줄 수 예, 예. 있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스피커를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예, 예. 아주 사람한테 큰 위안이 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극찬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약간 이제 그 부분에선 뛰어나니까. 예, 예. 너무 이제 신비감을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또 너무 또 이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만능은 아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능은 아니다. 물론이죠. 이렇게 극찬을 한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다.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클래식이나 재즈, 뭐 감미로운 음악들, 뭐 고혹한 감성의 음악들, 뭐 재즈 보컬, 뭐 이런 류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잘 맞을 수 있지만은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 굳이 이 스피커를 최고 수준으로 생각해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조심해서 그거는 잘 고민을 해봐야 한다. 굳이 애둘러서 말하자면 이렇게 또 이제 좀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쪽 음악을 전혀 안 듣는다. 예, 클래식 보컬, 클래식 현악기를 전혀 안 듣는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스피커를 이렇게 접할 기회가 오히려 들어도 좋다고 느낄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품 구매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조건 제품 구매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오디오에 관심이 있고 하이파이 오디오 음질이나 음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꼭 한 번쯤은 기회를 내서 들어보고 참고를 할 만한 음질이긴 네. 하다. 이런 음질도 있구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소리라기보다 그런 쪽으로 개성이 좀 강하고 네. 특화된 스피커다. 그러니까 오디오와 음악 감상을 취미로 하신다라면은 한 번쯤은 좀 들어볼 만한 음질인 거는 분명하다. 집에 어딘가 네. 하나를 따로 두고 꼭 하나 네. 두고 들어야 되는 스피커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앰피언이 소리가 확실히 앰피언이 핀란드? 네, 핀란드죠. 예, 예. 앰피언은 핀란드 스피커들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뭐 여러 개를 들어본 것도 아니지만 핀란드제들이 좀 굉장히 소리가 단정하고 청량하고 예쁘죠. 소리가 마치 가보지도 않았지만 핀란드 공기처럼 예, 예. 선명하고 투명하고 맑고 예.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매력 있는 의미예요. 매력 있는 맞아요. 의미예요. 그리고 앰피언 소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런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선명하고 아주 예각으로 외곽선을 아주 예리하게 싹 잘라놓은. 그래서 야 이거 선명하다. 그리고 가운데 스피커 가운데 스테이징이 정확하게 맺히는 거, 이미징이 또렷하게 맺히는 거. 이미징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분들께서 이미징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미징이라는 게 어찌됐든 소리의 이제 포커싱 같은 부분, 그러니까 가운데에 보컬이 가운데에 맺히고 뭐 그런 느낌, 그렇죠. 정확하게 보컬이라든지 악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딱 맺히는 느낌, 그런 걸 말하는 그렇죠. 거죠. 사람이면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뜨는 거. 예, 예. 그다음에 기타가 그보다 조금 뒤쪽에 요 정도 위치로 네. 자리 잡고 있다면 뭐 그 외곽선을 딱 실제 모습처럼 띄워주는 네. 그런 걸 이미징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뭐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뭐 입체감이 좋다, 뭐 그러고도 그렇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 이제 입체감이 좋고 뭐 레이어링이 좋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보통 튤립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고역 쪽이 네. 이렇게 나팔꽃처럼 이렇게 네, 혼 형태로 만들어 놓은 관악기처럼 거죠. 네.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향성이 보통 좋게 만들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를 저렇게 만들었다가 다 그렇게 자리 잡히는 건 아닌데 그런 어쿠스틱이나 이런 걸 정확히 계산해서 만든 스피커의 장점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소리가 굉장히 투명하고 청량해요. 근데 음. 소리가 굉장히 투명하고 청량하면 좀 약간 부담스럽게 너무 소리가 직진성이 강해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귀가 아플 수 약간 있죠. 귀가 아프거나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음. 대부분의 다른 스피커들은 얘네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은 트위터의 재질이 티타늄 트위터거든요. 네. 사실상 요즘 메탈이죠. 티타늄 트위터 별로 잘 안 써요. 대부분 알루미늄 트위터지. 근데 티타늄 트위터가 굉장히 소리가 청명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단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까 먼저 저희가 이제 미션 스피커나 와피데일 스피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가격에 비해서는 미션이나 와피데일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이제 아르곤 스피커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음을, 오디오적으로도 수준이 꽤 괜찮고 매력적인 음을 내는 거는 맞는데, 어찌됐든 사이즈는 작죠. 사이즈는 작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비용을 내가 조금 더 지불을 했다라면은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웅장하고 좀 더 큰 공간을 이렇게 메워줄 수 있는 꽉 찬 소리를 내기를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스피커는 아니다.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선택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스피커를 조그맣게 만들었냐. 네. 그러니까 저음이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그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고 취향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헬륨이 이제 같은 가격에 한 사이즈가 더 크니까 헬륨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고. 그래서 아마 라인을 그렇게 두 개 둔 것 같아요. 거의 가격도 비슷한데 서로 다른 시리즈에 거의 체구가 비슷한 두 스피커를 미묘하게 두 개를 둔 이유는 그런 거를 좀 차등화시키려고 그런 것 같고요. 아르곤 제로를 사는 사람들은 장르 특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한 소리. 네. 예를 들면은 재즈 중에서도 퓨전 이후에 나온 아주 트리오나 그 콰르텟 정도의 소리를 아주 단정하게 공간감을 느껴가면서 듣고 싶은 사람이나 보컬이 아주 선명하게 맺히는 이런 소리들, 아주 깔끔하고 정갈한 소리, 네.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푸짐한 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안 나온다 이런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제 그래도 펑퍼짐한 소리는 안 내죠. 그렇죠. 네. 뭐 답답하거나 펑퍼짐한 소리를 내지는 않죠. 물론 뭐 양감이 많다고 그래서 저역 해상도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풍성한 소리 좋아하는 그런 쪽하고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쪽 같고요. 네. 그게 장르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단점이라면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아직 브랜드의知명도가 아직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그건 인정해야겠죠. 무시할 수 예.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 정말 소리 좋은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JBL이다, 또 뭐 모니터 오디오, 아주 뭐 BMW.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렇죠. 거는 아니죠. 그게 사실 예.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오디오 파일들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브랜드고, 국내에 이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았던, 사실 히스토리는 오래됐는데 히스토리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는 게 아직은 좀 구매자들이 조금은 좀 망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브랜드 네임밸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요. 뭐 그렇죠. 그리고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중고로 팔 때 그런 어떻게 걱정도 하느냐. 있고. 그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가장 현재로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음질과 이제 그 음질적인 가치, 오디오적인 가치를 저희들은 따지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회사는 아니고, 물론이죠. 유럽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상당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일본 시장에 가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일본에서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일본에서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엠피온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예 그냥 홈페이지가 둘로 이렇게 딱 나눠져가지고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스튜디오용 모니터 스피커, 그리고 한쪽은 홈용 해가지고 최근에는 얘네들이 이제 착색이 없죠. 착색이 지금 들어보면 착색이 없는 소리를 내면서도 기분 좋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스튜디오용 모니터용 시장에서 근래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소식을 그럴 것 같아요. 듣기는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막 우리 집에 이건 푸짐한 옛날식으로 전축 있다. 스피커도 막 좀 크고 네. 막 이렇게 뭐 좀 장식도 좀 있고 멋있는 난 그런 좀 인테리어적인 그 존재감 있는 이런 스피커를 좋아하는 분이 아닌 딱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공간 속에 싹 스며들으면서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인테리어를 내는 그런 사무실, 예. 거실 혹은 자기 서재, 자기 공간 이런 데 아주 잘 스며들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부피만 작았다 보이지 존재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예, 그릴 색깔도 아주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런 디자인 포인트를 낼 수가 있고요.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예. 투자를 한 그리고 브랜드고. 흰색 디자인이 너무나 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저 그릴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그릴 색깔별로. 색깔을 그것도 선택할 참 수가 좋은 것 있습니다. 같아요. 뭐 빨간색, 초록색, 녹색, 뭐 그레이 색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맞췄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좀 세련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니터 오디오 골드백 신형이고요. 그 전에도 골드 시리즈가 있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옛날. 이제 명확하게는 5세대 골드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예전에 그랜저 5G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얘네들도 5G 5 제너레이션 골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뉴 골드, 뭔 골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예, 정확하게는 5G 골드백입니다. 모니터 오디오는 뭐 아는 분들 그다음에 이걸 여전히 팬들이라고 해야죠. 이거 모니터 오디오 좋아하는 분들은 90년대의 대표적인 하이엔드였어요. 그때 B&W 뭐 스펜더, 하베스들이 막 있을 때 거기서도 북쉘프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고 아주 하이엔드적인 소리를 잘 내는 스피커로 유명했던 브랜드고요. 티타늄 그러니까 금속 재질의 고음 트위터를 영국에서는 거의 최초로 사용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더 투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메탈이나 알루미늄을 썼던 그런 그 스피커들, 아까 말한 유명 브랜드 스피커들하고도 소리가 좀 달랐고, 지금도 그 전통은 그대로 살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 제품은 골드백은 AMT를 쓰긴 했는데, 유닛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모니터 오디오의 소리는 그대로 같은 혈통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칭찬 먼저 해보시죠. 일단 소리가 되게 뭐라 그럴까 적극적이라는 소리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역은 고역대로 AMT지만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소리의 끝까지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고역이 있고 베이스도 굉장히 뚜렷뚜렷하면서도 정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체구에서 나오는 베이스의 그 양감, 그다음에 펀치력 이런 걸 넘어서면서도 이게 막 과장되지 않아요. 정확하고 그래서 굉장히 씩씩하고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스피커 인상이 일단 그렇고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정확해요. 지금 보면은 그 오디오적인 음질의 가능성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뭐 체구가 뭐 작은 편은 아니지만은 이제 뿜어져 나오는 소리의 에너지, 뭐 저음의 단단함, 탄력감, 뭐 중량감 이런 부분도 뭐 굳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물론 이제 좀 그 적극성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AMT 트위터를 이 가격대에서 이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또 있을까? 최근에 200만 원이 안 넘죠? 이것도? 공식 소비자 가격은 200이 넘지만은 지금 뭐 인터넷 최저 가격을 검색해 보기로는 200이 안 넘는 것 같습니다. 200만 원 부근에서 살 수 있는 북쉘프인데 어찌됐든 실구매 가격은 200만 원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소리에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투명도라고만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가 되면 소리의 입자감이라는 표현 저희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입자감이 우수하다라는 표현까지 써도 될 정도로
소리의 해상력이라든지 그런 고운 소리의 입자감이라든지 예. 또 뻗어줄 때는 쫙 이렇게 뻗어주는 능력도 좋고 그런 오디오적인 쾌감, 오디오적인 그런 그 그렇습니다. 테크니컬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장르 특성, 아까 앞에 스피커들 들으면서 계속 얘기해온 장르 특성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고루고루 여러 장르를 다 그러긴 잘 낼 하죠. 수 있는 예. 스피커고, 그리고 그 적극성 때문에 소리가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이체구에 나갈 수 있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스피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돌보에서도 나오는 거의 그런 소리를 제가 내요. 봤을 때는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금방 구분돼요. 네. 의외로 쉽게, 의외로. 이건 작은 스피커라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우퍼가 이렇게 빈틈이 없이 이렇게 만든 게 좀 밋밋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취향에 따라 엇갈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퍼는 가운데 이만한 페이지 플러가 있어서 아, 예. 그게 중심처럼 딱 잡혀 있어야 그걸 좋아하는데 그런 게 좀 심심해 보이긴 하는데, 반대로 어디 하나 이렇게 빈틈이 그 중간에 개방이 되지 않은 그런 베이스의 느낌은 또 느낌이 많이 좋습니다. 오히려 품질은 더 좋죠. 사실은 뭐 이렇게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오디오가 크게 성장을 하고 평가가 좋아졌던 계기가 홈시어터용 스피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실버 시리즈가 미국이나 일본으로 진출하면서 많이 성장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소리가 좀 자극적이고 피곤하거나 경직됐다라는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맞았어요. 뭐 쓰기에 따라서는. 근데 제가 지금 이 골드백을 들어봤을 때는 뭐 이걸로 클래식을 감상하기도, 저 요즘 클래식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클래식을 감상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재즈나 여성 보컬 다 좋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힙합이나 뭐 팝 음악이나 락 음악은 더 이상 뭐 거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수하고요.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올라운더예요. 그 장르 특성이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뭘 들어도 기본 이상의 소리는 다 들려주는. 그래서 아까 본 스펜더가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스펜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다라든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심은 그 어느 장르를 들어도 보편적으로 되는 소리를 내면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낸 것 같아요. 그렇게 스펜더를 아시는 분이 보자면 그런 쪽이라고 이해하면 좀 빠를 것 같고, 소리가 계속 얘기지만 되게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스피커라서 소리가 되게 뒤에 누워서 편하게 듣는 소리라든가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런 쪽은 아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음질이 더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그거를 오히려 구분하고 테스트하는 용도로는 아주 좋은 우수한 그렇죠. 스피커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주 디테일한 소리까지를 적극적으로 내주는 소리를 좋아하는 분한테는 딱 맞고요. 종종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극성 없고 자연스러우면서 소리를 응원하는 거를 빠뜨리지 않고 다 들려준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 사이즈를 넘어서는 그런 아주 장점이 많은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머지 디자인들, 뭐 모서리를 곡면 처리하거나 하이그로시 처리한 거, 그다음에 상당 부분을 가죽까지 된 거, 이런 거 아주 공을 많이 들인 만듦새예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아까 이제 음악 들으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니터 오디오가 아무리 이제 완성도가 좋게끔 만들어진 거는 사실이지만은 음색적으로 봤을 때는 비엔나 아쿠스틱이나 아니면은 스펜더나 이런 스피커처럼 좀 더 좀 고운 음색, 그리고 소리의 톤이 모니터 오디오가 지금 골드백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뭐 소리가 경직되거나 자극적이거나 전혀 그렇게 단정으로 지적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소리의 톤이 그래도 어찌됐든 비엔나 아쿠스틱이나 스펜더보다는 소리의 톤이 살짝 위에 있기 때문에 피치가 높죠. 피치가 살짝 위에 조금은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좀 나긋나긋하게 음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비엔나 아쿠스틱이나 스펜더 같은 쪽이 좀 더 나을 수는 있다. 그 200만 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 고성능 북쉘프 스피커의 일종의 뭐 계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제품이죠. 굉장히 우수하게 고성능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극구에 뭐 의심이 열리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모니터 오디오 사운드라는 또 특유의 흐름이 있어서 그건 또 다른 스피커들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A1은 역시 좀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이 모양만 가지고 짐작을 한다면
저 나무목에 전형적인 좀 이쁜 소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는데 또 뭐 굳이 또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평범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반듯반듯하고 스펜더라는 회사 원래 디자인이 그랬죠. 그러니까 잘 오디오 이제 스피커를 이런 류의 이제 전통적인 디자인의 스피커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나는 좀 뭔가 좀 특별하게 생기고 좀 있어 보여야 된다 하는 분들한테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네. 소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해요. 반듯반듯하고 뭐 더 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그런 디자인이죠. 전형적인 그리고 영국 스피커. 뭐 이거를 그냥 한 2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질릴 이유가 없는 트렌드에 더 뒤처질 것도 없고 앞설 것도 없고 그런 디자인이죠. 실제로 만든 지 이제 이게 회사 생긴 지 한 50년 됐죠. 예. 디자인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대로.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아는 8, 90년대를 이제 옛날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스펜더는 좀 굉장히 현악기를 잘 내고 아까 비엔나 어쿠스틱 식으로 그런 소리를 잘 내고 좀 이쁜 소리를 내는 그런 브랜드였다는 좀 그런 선입관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A1은 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앰피언을 들으면서 스트레이트하다. 미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스트레이트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소리가 사실 스트레이트해요. 굉장히 명쾌하고 스피드가 있고 정확하고요. 예, 그리고 위아래 대역이 똑같이 동작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줘요. 아주 분명하고 일체감 있고. 정확하고 균형미가 그렇죠. 좋죠. 예. 있는 그대로 음원을 그대로 드러내는 너무 또 사무적이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무적이란 이런 쪽이 아니라 음원에 굉장히 충실한 소리를 내는 아주 트렌디한 소리를 낸다. 가장 선단에 있는 스펜더다. 스펜더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이런 류의 스피커들 중에서는 제일 가장 정확한 소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즈로 봤을 때. 좀 더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일단 균형감이라든지 중립성, 밸런스 이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어떤 장르의 음악을 틀더라도 다 잘 어울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구형 스펜더에 비해서 구동도 굉장히 쉬워진 것 같고요. 앰프를 그다지 비싼 걸 안 썼는데도 음압이 높아졌죠. 소리가 상당히 잘 나오고 네. 그리고 보기보다 저음도 잘 나와요. 저음도 꽤 다부지면서도 바로 정확하게 내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고음도 잘 들리고요. 일단은 잘 들리고 그리고 중고음이 뭐 거칠거나 그러지도 않지만은 아주 선명도도 충분히 선명도도 좋고 뭐 하모니라든지 섬세함도 좋고 그러니까 사실 뭐 대부분의 오디오적인 특성에서 별로 깔 거는 별로 없어요. 네. 네. 흔히 말하는 그냥 모범적이라는 표현으로 네. 이게 대신이 될지 가장 모르겠는데 모범적인 스타일이에요. 모범적이다 혹은 중립적이다. 네. 그 음색을 막 이쁘게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너무 그것 때문에 좀 모니터적이다 지나치게 그런 쪽도 아니고 굉장히 음원에 충실한 소리를 내주고 그 지금 오늘 듣는 이 북쉘프 중에 유일하게 밀폐형이에요. 뒤에? 네, 그렇습니다. 뒤에 덕트가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저역이 능률이 되게 높아졌다고 하는 사실은 밀폐형이면서 그렇게 능률이 높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잘 만들면서도 저역의 품질이 되게 뛰어나요. 옛날에는 밀폐형이면 구동하기도 힘들고 당연히 지금도 힘들죠. 저음이 약간 따로 노는 경향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 A1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밀폐형의 장점은 네. 베이스가 쿵쾅쿵쾅 이렇게 베이스 리플렉스형이 구멍이 있는 스피커들이 쿵쾅쿵쾅을 더 쉽게 내는 또 시원시원하게 나온다는 에너지감이 좀 더 잘 나오죠. 그런 거에 비해서 밀폐형이 좀 그런 거를 내는 그런 쿵쾅거리는 느낌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점이 없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저음이 많이 나오게 만들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음도 고음 못지않게 되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정확하고 같습니다. 다부지고 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또 까줘야 되는데 뭘 까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예요 지금. 각진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안 좋아할까? 일단은 가격에 비해서 좀 디자인은 좀 밋밋하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너무 평범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난 반듯반듯한 모양보다는 좀 이거 너무 옛날 스피커 아니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방금 음악을 들어보기로도 저는 그 전부터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장르를 들어도 그게 큰 장점이에요. 특별한 전혀 불만은 없어요. 더 소리가 꽂히는 스타일의 더 선명도와 청량감이 더 좋은 스타일의 스피커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스펜더 A1이 선명도나 소리의 투명도,
소리의 개방감 이런 측면에서 10점 만점이라면 저는 한 뭐 8점에서 8.5점, 8점? 이야, 그 숫자까지 나온다면 네, 저는 그 정도 지금 주고 싶은데 특정 장르나 특정 음색에 치우치지 않았다. 네. 아까도 뭐 중립적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래서 누가 들어도 지금 말한 대로 8, 90점은 나오는 스피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체구가 작지만 들어보면은 눈 감고 이게 옆에 큰 스피커와 이거 지금 A1을 놓고서 들었을 때 그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큰 스피커에 나온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과 앰프에 따라. 나쁘게 말하면 개성이 없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모든 장르, 어떤 음색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모범적이라는 아까 표현을 네. 썼는데 구형 스펜더를 썼던 분들도 한번 새로 들어봐야 될 거예요. 소리가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스펜더가 엄청 지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펜더가 최근에 라인을 3개를 뒀잖아요. 네. 클래식하고 A 시리즈, D 시리즈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영국인들도 좋아하지만 같은 얘기예요. 주기표 대표랑 미국인들도 상당히 이 소리를 좋아해요. 미국에서의 이 A 시리즈 평가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미국에서 평가가 좋아요. 가격도 그렇고 스타일 자체가 시원시원하고 그러면서도 원래 이 스펜더의 그 아주 촘촘한 질감이나 이런 것도 살려 있고 아주 접합을 잘한 것 같습니다.